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가 동안거 해제법어에서 정치는 대립과 갈등의 세계가 관용과 화합으로 변하는 묘리를 찾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주요 사찰에서 일주일간 진행된 을사년 정초 살림기도가 어제 회양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서울 봉은사 회양법회에 참석해 하루 5분 선명상을 통해 복을 저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불교를 힙하게 만든 유진 스님, 코미디언 윤성호 씨가 신곡 방하착과 자서전 얼마나 잘 되려고로 돌아왔습니다. 또다시 MZ세대의 친근한 불교 이미지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불교 동아리 활성화로 청년대학생전법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동국대학교에 불교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동문들의 장학금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라시대 왕성의 태자가 살던 공간인 동궁의 실제 자리가 확인됐습니다. 10월 에이펙이 열리는 경주가 왕경으로서 입지를 새롭게 할 희소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가 오뚝이 앉아 잠 못 이루고 정진함은 대립과 갈등의 세계가 관용과 화합의 세계로 변하는 묘리를 찾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봉 성파대종사는 오는 12일로 예정된 겨울철 집중수행인 동안거 해제를 앞두고 흔들리지 않는 불빛으로 세상을 비춤은 문제의 원인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법어를 발표했습니다. 성파대종사는 세간이 영축의 봄 소식을 묻는다면 이승교 얼음물은 오늘도 차고 복용호에 들이운 영축사는 더욱 빼어나다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석 달간의 안거를 거치는 갑진년 동안거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올해 2월 12일까지입니다. 전국선언 수자회가 정진대중 현황을 정리한 선사방함록을 보면 갑진년 동안거엔 전국선언 94곳에서 비구, 비군이 1775명이 용맹 정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을사년 정초살림 기도가 전국 사찰에서 일주일간 펼쳐졌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서울 봉은사에서 봉행된 회양법회에서 복짓기를 주제로 법문을 설했는데요. 기도든 수행이든 끝 마무리, 회양을 잘해야 한다며 하루 5분이라도 선명상을 통해 마음을 편하게 하고 복을 저축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을사년 정초 살림기도 회양법회가 봉행된 서울 봉은사 법왕루에 신도들이 가득 차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음력 설을 지나 사흘째인 지난달 31일 입제한 정초 살림기도는 7일간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고 수행 각오를 다지는 법석입니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법문을 통해 기도 회양의 의미와 복을 짓는 수행법을 설했습니다. 기도는 회양을 잘 해야 된다. 마무리까지. 끝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회양이 되고 회양이 되면 그때 이제 복이 이제 쌓이는 거지. 복이.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이게 일종의 이제 저축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저축을. 그러니까 복을 많이 쌓아라라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진우 스님은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야말로 큰 복이라며 보시, 지계, 인욕행 등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동전의 양면처럼 좋은 일에는 그에 상응하는 업식이 있기 마련이라며 어떤 일이든 겸허히 받아들이는 태도, 중도심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과라는 두 개를 불이라고 그러는데 두 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그걸 중도라 그러거든요. 근데 중도심을 가져야 돼요. 그게 아까 말한 보살심이에요. 그 중도를 가지고 보살심이 되면 보살의 행동이 육바라밀로 나온다 얘기했잖아요. 진우 스님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으로 선명상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매일 5분이라도 선명상으로 마음을 다스리면 일상의 괴로움과 불편한 감정을 이겨나가는 힘을 기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편안히 해야 돼요. 늘. 그리고 나머지는 인연에 다 맡겨요. 그리고 부처님한테 다 맡겨요. 뭐 좋다 싫다 자꾸 뭐 따지지 말고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렇게 그러려니 하고 마음을 항상 편안하게 하는 게 그게 선명상이거든요. 천수다란이 49독 독송으로 새해 첫 기도를 회양한 불자들은 법문 후 회양 천도제를 함께하며 새해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습니다.
일상에서 선명상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기도로 공덕을 쌓아라는 법문은 평범하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을사년 새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합니다. 서울 봉은사에서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찬란한 신라시대 불교 문화를 품은 도시 경주에서 올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가 개막되는데요. 국가유산청의 신라환경 핵심 유적 발굴 조사를 통해 신라의 태자가 머물렀던 진짜 동궁터가 발견되는 등 국가행사를 앞두고 역사적 성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준상 기자가 신라환경 발굴 조사 10년을 맞아 펼쳐진 성과 공개회를 다녀왔습니다. 과거 호국 불교를 상징하는 대찰, 황룡사 구층 목탁 등 찬란했던 신라시대 불교 문화의 영화를 간직한 경주. 황룡사지와 분황사지 등 신라환경 핵심 유적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발굴 조사가 10년을 맞은 가운데 천년의 고도 경주가 품은 비밀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삼성동 코엑스에서 신라환경 핵심 유적 발굴 조사 10년 성과 공개를 가졌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신라환경 지역 월성에서 월지 동편에 위치한 새로운 건물터가 발굴됐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태자의 공간으로 알려졌던 월지 서편의 동궁이 실제로는 왕의 공간이었고 위계상 낮은 것으로 보이는 동편의 새 건물터가 태자의 궁으로 추정된다고 국가유산청은 밝혔습니다. 서쪽으로 높이 보이는 왕궁을 바라봅니다. 선조들의 염원을 담아 계속 이어나갈 신라의 밝은 미래를 아마도 꿈꾸고 있었을 겁니다. 특히 새 건물터에선 기존 동궁으로 여겨진 건물터와 같이 왕의 옥좌를 놓거나 사찰에서 불단을 조성하기 위해 내부 기둥을 없앤 내진 감주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태자의 궁으로 확신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연구자들은 새 건물터가 지표상 위치가 더 낮은 점 등 격의 차이로 볼 때 진짜 동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진짜 동궁 인근에 자리한 수세식 측간의 경우 불국사의 사례와 같이 판석형 석조물로 구조돼 현대의 상하수도 개념이 적용된 배수 체계를 적용했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일단 고고 자료로서 이렇게 뭔가 격을 두고 그리고 이제 그 큰 건물지 중심 건물지 북편에 이제 왕족이 있을 만한 그런 수세식 측간이 확인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주삽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동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와 함께 월성 성벽을 쌓아 올릴 때 견고한 축조를 기원하며 50대 남녀를 제물로 쓴 인신공의를 확인한 데 이어 이번에 개를 제물로 바친 듯한 을의 흔적도 발굴됐습니다. 신라환경 발굴조사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올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세계의 관심도 증폭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고는 저희들이 더 오랜 시간을 장기간 이런 그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신라환경이 일반 국민들이 보고 즐기는 그러한 활용의 장으로 갈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이 앞장서서 미래의 가치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펙 등 국가적 행사를 앞두고 세계 도시로의 발돋움을 위해 핵심 유적들의 발굴과 함께 천년 고도의 비밀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지난해 힙한 불교를 이끈 유진 스님, 코미디언 윤성호 씨가 방하착이라는 신곡과 얼마나 잘 되려고라는 책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는 4월에 있을 국제불교박람회에는 한층 더 숙성된 깨달음을 공연에 담아 MZ세대와 불교의 접점을 넓힐 계획입니다. 권금주 기자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아라. 그럼 마음이 편해질 것이다. 유진 스님으로 활동하는 코미디언 윤성호 씨가 지난달 내놓은 신곡 방하착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번뇌와 갈등, 원망 등을 모두 내려놓으라는 불교적 메시지를 강렬한 전자음악으로 담아냈습니다. 오랜 슬럼프를 이겨낸 경험을 바탕으로 고통을 이겨내자는 위로를 재치 있게 풀어낸 지난 앨범 극락왕생에 이어 이번에는 한층 더 농익은 깨우침을 힙한 감성으로 풀어낸 겁니다. 지난해 연등회와 국제불교 박람회에 법복을 입은 DJ로 나서 젊은 세대들이 합장춤을 추게 할 만큼 열렬한 호응을 이끌어낸 윤 씨는
올해도 유진 스님이란 법명으로 이 신곡 무대를 다채롭게 꾸며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작년에 했던 그런 일단은 DJ 그 공연에서 또 새로운 곡이 나와서 그걸 추가를 했습니다. 이제 방아착이라는 곡인데요. 예, 방아착이라는 그런 이 세 글자 단어는 불교 교리 중에 하나인데 내려놔라, 집착, 애착을 내려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좀 힘든 시간, 본인이 갖고 있던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함으로써 얼마나 잘 되려고 유진 스님으로 변신하기 전 코미디언 윤성호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마음을 추스르던 지난날의 어둠과 위기를 극복한 과정을 직접 담아낸 책입니다. 힘든 때일수록 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조언부터 현재에 집중하는 법, 실패를 실패로 남겨두지 않는 조건까지. 단순히 현재의 어려움을 위로하는 에세이가 아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던 극복 방법을 자세히 풀었습니다. 책의 추천사를 직접 써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괴로움이 지나고 즐거움이 찾아온다는 네 글자, 이고등락의 격려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그 내용, 그것 중에 하나가 제 고통을 이겨내면 극락이라고 노래 가사에 썼던 것처럼. 그래요? 고통을 이겨내면 극락이 된다는 게 바로 이거야. 괴로움을 떠나고 극락을, 즐거움을 얻는다. 유진 스님은 스스로가 견디고 일어났듯 많은 이들이 힘을 얻길 바라는 마음에서 초판의 수익은 모두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초판이 다 팔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왜냐면 또 이게 아무래도 제가 뭐 일단은 뭐 금전적인 목적보다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이렇게 견디고 일어났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또 힙한 불교 열풍을 불러온 유진 스님은 오는 4월 국제 불교 박람회와 국제 선명상 대회 등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과 위로를 주고 불교와의 접점을 넓힐 예정입니다.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지난해 모든 단과대학과 대학원에 불교학생회를 창립하며 청년대학생전법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동국대학교에 동문들의 장학금 기부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충무로 영상센터에 새로 터를 잡은 총동창회를 중심으로 동문들이 후배 지원에 발벗고 나서면서 불교인재 양성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류기원 기자입니다. 청년대학생전법의 중심 도량이자 불교인재 양성의 산실 동국대학교. 지난해 서울과 YG 캠퍼스의 모든 단과대학에 불교 동아리를 창립하면서 전법의 새로운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불교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수만 2,500여 명. 서울 본교와 YG 캠퍼스는 물론 일산 캠퍼스와 미국 LA 캠퍼스에도 불교 동아리가 생기며 미래 한국 사회를 이끌 불교인재 양성의 터전이 마련됐습니다. 이제 2년이 지나면은 120년이 됩니다. 선각자들의 이 학교의 근학이념을 이어가기 위해서 지난 9월 24일 날 장충체육관에서 2,500명의 불자 주인공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35만 명의 강력한 동문 네트워크를 통해 수많은 인재를 배출해온 동국대 총동창회도 모교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31년간 머물렀던 인사동을 떠나 충무로 영상센터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한 총동창회는 학교 발전기금 모연에 적극 동참하며 지난해 200억 원 이상을 모연하는 등 동문들의 저력을 대내외적으로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충무로 영상센터로 동창회관을 이전한 배경에는 학교 법인과 대학, 동창회가 상생관계를 재정립하여 더 좋은 동국,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고자 뜻을 모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기업가로 성공한 선배 동문들이 단과대 직속 후배들을 격려하기 위해 장학금을 쾌척하는 분위기가 동문들 사이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동국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이 사회에 나갔으면 좋겠다. 근데 앞으로 이 시대 변화의 흐름을 잘 타려면 AI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 공대에 우리가 많이 좀 누군가는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장학생들은 선배의 내리사랑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우수한 학업 성적을 거둬
한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동량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말씀하신 AI 관련 무언가를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학비도 조금 오르면서 경제적인 부담이 심해지려 하던 찰나에 이런 기회를 받을 수 있어서 제 꿈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측은 선배와 후배가 장학금을 매개로 소중한 불연을 맺고 종립학교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선배님께서 이렇게 장학금도 주고 하니까 또 이렇게 격려에 힘입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단순히 그냥 졸업하고 회사에 취업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대학원에 진학해서 더 훌륭한, 더 높은 일자리, 사회에 더 많이 기여하라고 선배님께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니까 그런 뜻으로 알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동국대의 교내 장학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선배 동문들의 모교 사랑과 후배들을 향한 진심 어린 응원이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나전칠기 명인 김영준 작가가 지나간 30년, 가야 할 30년을 주제로 한 신년맞이 전시회 포옹의 빛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김영준 작가는 그제 서울 종로구 1조 원 갤러리에서 신년 초대전 개막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김 작가는 자연에서 찾은 빛의 세계를 나전 황칠로 표현하며 다양한 한국 고유의 나전칠기를 자신만의 독창성과 새로운 현대적 감각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최근에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 자기의 빛과 오칠 황칠의 빛을 보고 좀 마음도 내려놓고 편안하게 그 아픔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 치유하는 빛으로 또 상대방에게 또 전해줘서 그들도 치유가 돼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행복한 그런 시간을 좀 갖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을 계속 보고 있으면 이 안에 자기의 심오한 내면의 세계를 읽을 수가 있어요. 자기의 슬픔과 행복과 그리움 등등을 읽는 순간에 이 그림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기운으로 자기 몸을 목욕하듯이 온 마음을 이 그림 안에 자기를 담으면서 행복감에 젖어들 수 있는 순간적인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우리 전통 나전칠기를 다양한 색으로 표현해 나전칠기 회화전이라고 할 만한 이번 전시는 이달 말까지 진행됩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최근 간포도량 K붓다 빌리지에서 연화대탑 점안식과 사경 봉안법회를 봉의했습니다. 전국 각 도량에서 모인 사부대중은 정성스럽게 쓴 사경을 정대하고 회주 우학스님을 따라 도량을 한 바퀴 돌아 연화대탑으로 이동했으며 연화대탑 내 사경을 봉안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는 사경하는 것이 저 탑을 세우는 공덕보다 크다, 이렇게까지도 말을 해왔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 사경을 늘 강조를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사경탑을 모시게 됐습니다. 연화대탑은 높이 12m, 폭 13m로 탑 내부는 5층으로 만들어졌으며 신도들의 사경은 5층부터 차례로 탑 내부를 채웠습니다. 대관음사는 사경 봉안에 이어 약사열애불 점안식과 현판 제막식도 거행했습니다. 2024 울산 공업축제 참석자 울산을 방문한 중국 허난성 소림사 대표단이 울산 지역 불교계와 교류 행사를 가졌습니다. 최근 울산을 찾은 소림사 감원 연빈 스님을 비롯한 대표단 등은 영축총림 통도사와 울산 백양사를 찾아 한국 불교와 사찰 문화를 체험한 데 이어 울산 해남사에서 지역 불교계 인사들과 함께 환영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 밖에 대표단은 울산대교 전망대와 현대자동차, 장생포 고래 문화마을 등을 방문했습니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습니다. 내가 웃어야 거울도 따라 웃죠.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이나 감정이 먼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코미디언 윤성호 씨가 보여준 유진 스님은 불교가 젊은이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인데요. 요즘은 정치 성향이 다르면 연애도 술자리도 함께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젊은 층이 불교의 매력을 느낀다는 것은 엄숙주의 대신 그들의 눈높이로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2월 7일 금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